자, 이제 비문학 들어갈게요. 자, 이거 뭐냐면은 지지난주에 쌤이 내줬던 숙제 답안이에요. 38쪽부터 42쪽까지 잘 풀었죠? 이거 세 가지 지문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매기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같이 볼 지문은요. 우리 풀어왔던 세 가지 지문 중에서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가 조금 이해하기가 까다롭지 않을까 해서 같이 보려고 가져왔어요. 자, 이거부터 볼게요. 요거를 볼 때 쌤이 항상 강조를 했었잖아. 맨 처음에 문단 번호 달아놓고 시작을 해야 쌤이 설명하기가 쉽다고. 자, 그리고 나서 각 문단마다 한두 줄씩 읽어보면서 글 전체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거 보기 전에 쌤은 미리 이렇게 문단 번호를 달아 놓았고요.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모르는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뭐부터 해야 되는지. 자, 문제부터 보니까 1번 문제는 요 밑에 있네. 자, 아래쪽에 1번 문제를 먼저 봤더니 복지에 대한 미안합니다. 복지에 대한 기역과 니은의 견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딱 보니까 기역과 니은의 견해 똑같은 견해 아니겠죠? 반대이거나 뭔가 차이가 있는 견해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런 견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선택지 한번 볼래요? 자, 일단 기역, 니은이 뭔지는 모르지만 선택지를 딱 봤을 때 1번에서 3번까지는 기역에 대한 이야기고요. 4번부터 5번까지는 니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단 구성 한번 보세요. 기역과 니은 어디 있는지 찾아본다면 2단락에 기역이 있고요. 3단락에 니은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 때 1번부터 3번까지가 기역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우리 2단락에서 기역 먼저 읽고 나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1번 문제에 1번부터 3번까지 선택지 OX 확인을 한 뒤에 보는 게 좀 더 빠르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다 읽고 나서, 지문 다 읽고 나서 1번 문제 이제 와서 본다고 하면 앞에 다 까먹어요. 그치? 보자마자 바로 OX 찾아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니까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으니까 요건 어쩔 수 없이 글 다 읽고 나서 볼 수밖에 없겠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니까 역시 보기예요. 보기를 참고해서 A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으니까 A 어딨냐 찾아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둘째 줄에 국가의 복지예요. 자, 국가의 복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보니까 지금 이 국가의 복지라는 이야기를 쭉 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글 전체의 주제, 글 전체의 화제와도 같아. 자, 글 전체의 화제에 대한 문제를 지금 풀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얘는 글을 다 읽고 나서 풀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한 뒤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다가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거. 이 문단에 마셜, 기역까지만 보고 나서 바로 1번 문제 내려가서 1, 2, 3번 선택지 확인하는 거.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글의 구조를,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1단락부터 앞에 문장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하층 빈민의 빈곤이 국가의 복지 정책에 의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왔다. 이때 국가의 복지라 함은 자, 똑같은 말 두 번이나 나왔다. 그치? 국가의 복지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 복지라는 이야기 두 번이나 반복되었어. 자, 화제를 제시하고 있구나. 화제를 제시하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국가의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2단락 가면은 마셜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 나오면 표시를 진하게 해줘야 되겠죠. 마셜은 복지를, 역시 복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지를 산업사회의 성장과 병행하여 발달한 시민권의 결과라고 보았다. 마셜은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2단락에는 마셜 얘기 쭉 할 것 같네. 자, 그럼 3단락 가볼게요. 에스핀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자, 이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표시. 탈상품화 수준에 따라 서구의 복지 시스템을 유형화했는데 이때 탈상품화란 블라블라. 이번에는 이 에스핀이라는 사람의 복지 이론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자, 4단락 가니까
쭉 이어지고 있네요. 4단락에 또 나와요. 이 SP는 연금, 실업, 소득 보장에 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복지 체제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했으니까 3, 4단락에는 이 에스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겠구나. 대충 구조 파악됐어요. 화제도 파악이 됐어요. 그쵸? 복지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고 2, 3, 4단락에 걸쳐서 이 복지에 대한 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시만 딱 해두고 이제 1단락 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하층 빈민의 빈곤이 국가의 복지 정책에 의해 어느 정도 완화되어 왔다. 이때 국가의 복지라 함은 국가의 복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니까 당연히 표시해야지. 국가가 의료, 교육, 주택, 소득 등과 같은 인간의 기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지 시스템을 통해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떠맡는 것. 너무 길죠?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뭔가가 이해가 잘 안 돼도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정의가 필요한 문제가 나오면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읽으면 되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OX 판단을 하면 되니까 빠르게 지나갑시다. 자, 복지의 중요한 역할은 그래서 여기 첫 단락에서 이제 복지의 개념 나오고 그 다음에 역할이란 거 나오구나. 요거 봐둬야겠죠. 요런 소재가 나오면은요, 복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복지의 역할은 어떻다 저떻다 하는 이런 선택지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잘 표시해 둡시다. 자, 이렇게 역할이란 거 진하게 표시를 해두면 다음에 문제 나왔을 때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자, 역할은 뭐냐면은 질병, 장애, 실업, 노년과 같이 사람이 생애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거. 복지의 역할은 위험을 관리해 주는 거구나.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이 전개되어 왔는데 마셜과 에스핀 안데르센의 이론이 대표적이다. 이 두 사람의 이론을 소개할 것이다. 알 수 있죠. 자, 화제를 제시했어요. 여기서 어떤 걸 제시했죠?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국가의 복지. 자, 국가의 복지에 대한 뭐가 먼저 나왔어? 개념이 먼저 나왔고요. 복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개념은 요런 거래, 역할은 요런 거래 표시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내려가서 마셜 볼게요. 마셜은 복지를 뭐라고 봤냐면 복지를 산업사회의 성장과 병행하여 발달한 시민권의 결과라고 보았다. 자, 뭔가 산업사회가 성장하면서 시민권도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 게 복지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자, 마셜은 영국에서의 시민권 진화 과정을 추적을 해가지고 3가지 중요한 단계를 구분했대. 자, 요런 시민권이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3가지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자, 그에 의하면 첫 번째 18세기 세모. 자, 18세기는 시민권을 처음 획득한 시기로 언론과 사상, 종교의 자유, 소유권, 사적 자유를 획득한 것이다. 자, 그 다음 19세기 세모. 19세기에는 뭘 얻었냐면은 투표, 공직 권리, 그 다음에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20세기에 들어서는 사회적 권리를 얻었다 그랬어요. 자,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거쳐서 3가지 단계를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는 사회적 권리란 교육, 보건, 주거, 연금, 사회적 안전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자, 시민권의 개념에 사회적 권리가 포함되었다는 말은 모든 시민들에게 충만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 권리, 그리고 지위 관계없이 적절한 수입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 마셜은 이런 얘기 했네요. 그쵸? 자, 이 단락은 마셜의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은 복지를 시민권의 결과라고 보았고, 자, 요것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눴습니다. 자, 3단계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할 때는 여기 다시 돌아와서 보면 되죠. 여기 표시를 잘 해놨으니까. 자, 그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1번 문제 가봅시다. 자, 마셜 얘기 봤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1번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복지에 대한 기업과 니은의 견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아는 거, 틀린 거 고르래요. 자, 1번 보면은 기억은 복지의 발전 단계를 역사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쵸? 복지의 발전 단계를 18세기, 19세기, 20세기 역사적 관점 접근했으니까 1번 맞네. 자, 그 다음 2번 갈게요. 기억은 사회적 권리가 확장될수록 아까 우리 사회적 권리란 말 어디서 나왔지? 쭉 올라가 보니까 20세기에 사회적 권리를 얻었다. 여기서 봤네요. 자, 다시 문제에 가보면
사회적 권리가 확장될수록 국가의 역할이 제한될 거라 보았다. 자, 사회적 권리, 시민들이 사회적 권리를 점점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자 이게 뭐예요?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거지. 국가의 복지가 잘 돼 있는데 어떻게 국가의 역할이 제한됩니까? 국가의 역할이 늘어난 거지, 그치? 제한된 게 아니라 커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고쳐줘야죠. 2번이 틀린 거네. 바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개이득인 거야. 니은 3, 4, 5번은 보지도 않아도 바로 풀었잖아, 그치? 자, 어쨌든 2번이 틀렸다고 답이 나왔고요. 우린 공부하는 거니까 3번도 한번 볼게요. 기역은 영국의 사례를 근거로 복지의 수준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맞죠? 자, 올라가 보면은 영국에서의 진화 과정이었다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복지 수준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18, 19, 20세기를 거쳐가면서 발전했다라고 하니까 3번도 맞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3, 4단락을 읽고 나서 1번의 4, 5 선택지를 보면은 좋겠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번 볼게요. 자, 본문을 다 읽지도 않았는데 1번 문제 하나를 풀어냈죠. 시간을 그만큼 절약했다는 거죠. 자, 3단락 보면 이제 에스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탈상품화 수준에 따라 서구의 복지 시스템을 유형화했다라 그랬는데 자, 이때 탈상품화란 동그라미 정의 나오니까 체크해야죠. 복지 서비스가 시장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뭔가 시장이라 하면 돈 주고 판매하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얘기하는 건데 복지가 이것과 무관하게 제공된다? 뒤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탈상품화가 높은 시스템에서는 복지가 공적으로 제공된대. 공적이라 하면 사적이 아니다. 즉 국가에서 관리한다라는 거죠. 아, 탈상품화가 높은 시스템에서는 복지를 국가에서 관리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거구나. 평등하다라는 거니까 대체로 탈상품화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면 상품화된 복지 시스템 하에서는 그러니까 탈상품화가 아니라 상품화야. 그치? 상품화 됐으니까 우리 탈상품화랑 요 상품화랑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상품화된 복지 시스템 하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상품처럼 취급돼요.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판매된다. 뭔가 안 좋은 뜻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거 딱 봤을 때 우리가 속으로 임의대로 한번 이미지화를 시켜봐요. 자, 무조건 탈상품화.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지화를 확실하게 시켜서 문제 풀 때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그냥 쌤 임의대로 탈상품화는 플러스, 상품화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둘게요. 자, 이렇게 해두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탈상품화가 무조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표시만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단락으로 쭉 내려가 봤더니 자, SP는 연금, 실업, 소득 보장에 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복지체제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뭘 통해서? 자, 이런 연금, 실업, 소득 보장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3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제도래. 자, 이게 뭐냐면 이는 탈상품화의 정도가 매우 높다. 그랬어요. 탈상품화의 정도가 높다면 우리 아까 플러스 표시했었죠. 아, 첫째. 이 사람이 구분한 요 첫째는 플러스로 간편하게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는 국가에 의해 제공된다. 아까 우리 탈상품화는 공적으로 제공된다 그랬지? 공적이라는 건 국가에서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된다. 자,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이게 탈상품화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어떻든 간에 그냥 보편적으로 제공된다라는 뜻이니까 맞구나. 자, 그럼 둘째 얘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한번 볼게요.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보수적 조합주의 국가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탈상품화되어 있으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탈상품화되어 있대. 아, 플러스구나. 하지만 여기서는 주의할 점이 반드시 보편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자, 요것만 체크해놓고 이따가 문제 풀 때 필요하다면 사용을 하도록 합시다.
그냥 보편주의적이 아니래. 사람들마다 다른가 봐. 그래서 한 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 수혜 정도는 사회 지위에 근거한다. 자, 사회 지위에 근거해서 보편적이지 않게 그 복지를 제공을 하나 봐요. 자, 이러한 유형의 복지제도는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 외에 사회 안정성, 강한 가족 유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유지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 자, 이런 얘기 어쨌든 이미지 잘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자유주의 복지제도가 있다. 얘는 뭔지 볼게요. 자유주의 복지제도 하에서 복지는 상품화되어 있대. 탈상품화가 아니라 상품화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이미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상품화되어 있으니까 시장에서 팔립니다. 자산조사에 근거한 급여는 정말로 곤궁한 사람들에게만 지급된대. 자,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자산조사를 해서 지급하고 게다가 정말로 가난한 곤궁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니까 보편적이 아니구나. 반면 이들에게는 복지 수혜자라는 낙인이 찍힌데 때문에 이러한 체계에서는 인구 대다수가 시장에서 자신의 복지를 구입하도록 기대된다. 자, 자신의 복지를 구입하도록 즉 되게 상품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가서 1번 문제 여기 옆에다가 요거 좀 적자. 자, 3, 4단락에서는 에스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에스핀은 탈상품화 수준에 따라 복지 시스템을 3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자, 탈상품화는 우리 플러스로 얘기를 했고 상품화는 마이너스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미지화를 시켰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탈상품화는 공적으로 제공되고 나라에서 제공하고 그 다음에 되게 보편적인 수준의 그런 복지인 반면에 이 상품화된 복지는 사람들이 국가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보편적이지 않게 소득 수준에 따른다든지 이것저것 해서 조금 차별적인 그런 복지를 준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팔린다라는 거 보니까 상품화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고요. 이 사람도 역시나 3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자, 요걸 보고 이제 1번 문제 4번, 5번 선택지 안 봤으니까 요거 볼게요. 자, 니은은 탈상품화의 정도를 기준으로 복지 수준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대로 나왔네. 탈상품화 정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복지 수준 3가지 나눴다. 맞네요. 5번. 니은은 탈상품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플러스일수록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될 거라고 보았다. 맞네. 그치? 보편적으로 복지를 하면 할수록 불평등이 완화되겠죠. 점점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바로 볼게요.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윗글을 보기를 읽어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 복지는 원래는 어땠냐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는 광의의 복지, 넓은 의미의 복지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1970년대에 이르니까 처음에 첫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입니다. 이때는 광의 복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죠.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1970년대에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때 이르니까 복지국가는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판을 받았대. 완전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야. 대처에 보수당 정부는 요 정부에서는 세모칠게요. 자, 요 정부에서는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복지 정책에 사람들이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복지 책임을 국가에서 민간으로 비영리 단체로 지역 공동체로 돌림으로써 복지국가를 축소하려 노력했다. 자, 복지국가를 축소하려고 노력했대. 자, 요 정부는 복지국가를 축소하자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97년에 가니까 신노동당 정부라는 정부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복지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스스로 구해서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라. 우린 손 뗄래. 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하는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 조치를 실행했다 하니까 요 두 정부 다 뭔가 복지를 축소하고자 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의 복지, 자, 맨 앞에 나왔죠.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영국은 어땠어요?
광의의 복지에서 출발했다 그랬잖아. 처음에는 막 퍼주는 보편적인 복지를 시작했습니다. 자, 요거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제도로 볼 수 있겠군. 자, 요거 아까 어디에 나왔었냐면은 에스핀의 보세요. 에스핀의 주장에서 4단락에서 세 번째 줄 여기 있네. 자, 첫째는 하면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제도로 자, 요거 보니까 우리 플러스 해놨다. 탈상품화였나봐요. 자, 그렇다면 1번 맞는 거지, 그치? 자, 얘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의 복지는 광의의 복지였기 때문에 탈상품화 맞네. 1번 맞습니다. 자, 2번 신노동당 정부의 정책은 자, 신노동당 정부 자, 이 사람 아까 여기 있네요. 자, 얘네들 다 복지 줄이자 그랬어.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정도를 약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겠군. 맞네. 복지 줄이자 했으니까.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1970년대 제기된 비판은 기존 복지제도가 탈상품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군. 그쵸? 기존의 복지제도가 탈상품화의 정도가 높다. 자, 탈상품화 정도가 높다라는 건 우리 아까 플러스라고 했잖아. 보편적이고 그리고 공적이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기존에 이 70년대가 나오기 전에 이 기존의 광의의 복지 그러하죠. 보편적이고 그 공적인 복지니까 3번도 맞겠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대처정부의 정책은 대처정부. 자, 이 사람은 복지 서비스가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군. 자, 이거 보세요. 복지 서비스가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거. 자, 이거 뭐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둘 다 마이너스적이죠. 자, 줄이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되었네. 4번이 틀린 거죠. 5번 보세요. 신노동당 정부에 자, 신노동당 정부 또 나왔네. 자, 이 사람 줄이자 그랬는데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은 기존 복지 수혜자들이 시장에서 복지와 관련된 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자, 시장에서 지출한다. 시장 지출한다. 뭐지? 마이너스잖아. 상품화라는 거죠. 탈상품화가 아니라 상품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지금 상품화 하자라는 거니까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간단히 찾아봤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A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둘째 줄에 있네. 본문 둘째 줄에 보면은 국가의 복지라는 화제였어요. 자, 화제, 이 국가의 복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면, 자, 보기부터 한번 읽어보자. 사회적 배제란, 배제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배척한다라는 거잖아. 벽친다고. 개인들이 사회에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막혀있는 상황이래. 자, 어떤 개인들이 막혀있냐면, 가령 교육시설이 형편없고 황폐해진 주거지역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냐?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는 곳이 낙후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조차도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배제되어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사회적 배제라고 한다라는 건데, 자, 가장 적절한 걸 찾으면, 자, A는 복지는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군? 그치. 국가가 복지를 해주면 사회적 배제가 최소화될 거 아니야. 1번부터 바로 맞았네. 자, 밑에 거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보면 A를 상품화하면, 자, 상품화가 마이너스잖아. 자, A를, 이 복지를 마이너스적으로 바꿔버리면 사회적 배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상품화를 해버리면 오히려 사회적 배제가 더 확대되는 거죠. 더 불평등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네. 상품화가 아니라 탈상품화하면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네요. 탈상품화하면 사회적 배제가 확대되는 걸 그제서야 막을 수 있는데 상품화하면 막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A가 확대되면, 자, 국가의 복지가 확대되면 사회 내 소득 격차가 커져요. 사회 내 소득 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불평등해진다는 건데 복지를 해주면 평등에 가까워지지 소득 격차가 커지진 않죠. 게다가 복지를 한다라는 것과 소득 격차라는 것도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사회적 배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군. 복지를 해주는데 어떻게 사회적 배제가 더 심해집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A가 복지가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면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제는 막을 수 없겠군? 어때요? 막을 수 있잖아.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거 뭐예요? 탈상품화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좋아지잖아요. 보편적이어지니까 평등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배제를 막을 수 있겠군으로 고쳐줘야지. 4번도 틀렸어요. 5번 문제 A가 사회적 배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면 자 국가의 복지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한테만 간다면 사회 전체의 불평등은 더욱 커진다요? 아니죠. 불평등은 더욱 해소될 수 있잖아요. 복지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가면 평등해지니까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겠군. 요렇게 고쳐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